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1월달에 공부할 때는 유형 라이트로 책을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플인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보면 느끼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터프를 못 풀어도 여러분이 대표 유형하고 노멀 있잖아요. 이것만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대표랑 노멀 이것만 완벽하게 풀어도 정말 꽤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수가 있다는 거, 그쵸? 대표나 노멀 수준의 문제에서 막 3개씩 막 틀려버리면 그쵸? 시험 평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터프 이상 수준의 문제라고 하죠. 터프를 넘어가는 수준의 문제는 PK야 4문제입니다. 그쵸? 진짜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 찾아보면 실제로 다 비교해보면요. 대표나 노멀에서 거의 한 16에서 17문제 나오고요. 7문제. 터프에서 4문제.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행복한 1등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터프를 내가 못 푼다. 완전 좌절 모드일 필요는 없죠. 터프를 못 푼다 하더라도 70점 이상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터프의 어느 정도를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와! 진성아! 이찬영. 선생님 저쪽에 앉아도 돼요. 자,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80점대 영역까지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가방이 크잖아. 괜찮아. 혹시 영상은 보고 왔니? 이 수업 거 영상 네, 보긴 했어? 수업 봤어? 오케이 그럼 됐어. 그냥 알아들어야 되니까 듣고 났는데 못 알아들으면 씁시잖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질문이 있었으니까 6문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못한 뒷부분 개념과 직선의 방정식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1번 유형은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관련된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요. 우리가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얘네들 변의 길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이 루트 2a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도만 조금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정사각형은 닮음이라는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건 이제 연산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꽤 열심히 잘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순식간에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두 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 A, B의 값. 그렇다면 우리가 A, B의 값을 단순하게 A, B라고 놓으시면 안 되고요. A, B 대신에 요거 활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BA 플러스 1 이렇게 놓으시고 거리가 서로 같다. 연산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뭐 여기 이참수와 직선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산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이참수가 주어집니다. gx라는 직선의 형태가 들어와 있습니다.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위에 이 그래프 위에 p에 대해서 a, p랑 b, p가 같다. p의 x좌표는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던졌어요. 지금 A에서 여기 뭐 P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좀 있다고 할까요? 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뭐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는 흔히 A, B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어디 위에 있어요? 이참수 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P의 좌표가 A, A의 제곱 4A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A랑 B의 좌표 또한 구해내셔야 되죠. 이들의 우리가 교점을 구해서 잘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5가 있고요.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풀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이항을 시켜서 X의 제곱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6은 0. 자, 그래서 6하고 1 해서 마이너스 6하고 1이라는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이 아이의 값은 마이너스 6, 이 아이의 값은 1이 될 텐데 직선 위의 점인 거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7이 되고요.
1이 들어가면 0이라는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산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연산으로 그대로 써봤더니 x끼리 y끼리 빼서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x끼리 y끼리 빼서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해봤더니 a 플러스 6의 제곱 그리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들의 루트가 그리고 마찬가지 1에서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의 제곱의 루트가 이렇게 나오더라. 뭐 양변 제곱할 수 있어요. 양변 제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제곱인데 얘도 제곱이라는 거지. 2차를 제곱하면 4차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2차가 나올 거고 2차가 나올 거고 4차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망했다. 4차 어떻게 풀지? 그런데 어차피 여기도 제곱, 4제곱, 여기도 4제곱이 있어서 어차피 4차는 소거가 되는 구성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한 풀이가 들어오는 건 어려운 풀이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복잡한 풀이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아이를 이제 풀어봐야 돼. 어떻게? 전개하셔야 되겠죠. 양면을 제곱하고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a 제곱은 여기 똑같이 날아갈 거고 a 4제곱도 똑같이 날아갈 테니까 차근차근 해보면 12의 a 플러스 36 이쪽은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앞에서는 자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야. 자 이걸 연산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뭐 어떻게 문제가 그렇게 주어졌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연산하셔야지. 자 가볼게요. 앞에 거 제곱하면 이건데 여기랑 날라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거 제곱해 봅시다. 16a의 제곱. 자, 세 번째 거 제곱해 볼게요. 혹시 이거 공식 모르시진 않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b, b, c, c 요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요거 두 번째 거 제곱했고요. 세 번째 제곱해서 144. 자, 이제 두 번씩 곱할 겁니다. 플러스 2에다가 자 이렇게 곱하면 4a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a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8의 a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쪽도 갑시다. 앞에 거 제곱은 날라가기로 했고요. 요거 제곱 16a의 제곱 뒤에 거 25 2배 자 이렇게 곱하니까 4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a 제곱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20의 a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없앨 수 있는 거 없앨게요. 요것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날아가고 여기 16a 제곱도 날아가네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쪽 봅시다. 12a하고 여기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의 a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96인데 얘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84의 a.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했고 여기 남았네요. 요거랑 요거 만나서 180. 자, 이쪽 갈게요. 자, 요거 이렇게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10a 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그래서 마이너스 40a인데 요거 만났으니까 이렇게 어찌됐냐? 마이너스 42의 a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1하고 25, 26인데 뭐 더 이상 남아있는 숫자는 없으니까 21. 자, 이 안에서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요게 넘어와서 14a의 제곱 요게 넘어와서 42의 a 요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154 숫자가 자 7로 약분이 되기는 하네요. 14로도 바로 되네요. 14로 바로 되네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3의 a 마이너스 11은 0까지 나옵니다.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근해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짝수공식 적용 안 되니까 2분의 요거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요거의 제곱 9 마이너스 4배의 a였고요. 요거 c 마이너스 11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2배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요거 만나서 44 만나서 53. 자 요건데 뭐 누가 봐도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음수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 53인데 루트 53이 당연히 7보다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3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어때요? 장난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문제에 대부분이 x축, y축 직선이 주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차함수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사단이 나요. 이게 1차식이면 여기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풀이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2차식 하나 달랑 집어넣었다고 갑자기 풀이가 이렇게 좌강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차분하게 진짜 풀어야 돼요. 정신없이 막 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계산 틀리고 있거든요. 그럼 답도 틀리고, 그럼 다시 풀어야 되고, 어딘지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만 보셨죠? 천천히 푸는 거. 급하게 풀면 이거 무조건 아닌데 진짜 잘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연산 과정 중에서 틀리도록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법을 모른다는 관점보다는 연산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연산 실수가 발생을 해서 내가 구한 답이 보기 중에 없으니까 약간 멘붕에 빠지면서 어딘지 체크하다가 이거 찾다가 한나절 걸리면서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결과적으로 나비 효과로 다른 문제 시간마저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종종 나옵니다. 자주는 안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가끔 나오면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빨리 풀겠다는 마음가짐을 포기하시고 정확하게 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막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풀이는 없거든요. 솔직히 엄청 길어졌을 뿐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까먹었어도 이제는 알 테니까.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냐면 얘가 지금 X좌표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왜 얘는 X좌표만 구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얘가 A 값이거든. 얘가 A라고. 근데 아까 Y좌표가 뭐였죠? 이거였죠. 얘가 Y좌표까지 구하라는 건 선을 넘었죠. 요것도 제곱한 다음에 4배 요거 마이너스 5까지 그 연산까지 또 끝낸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푸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아직 그걸 배우지가 않았어. 왜냐면 그걸 이제 개념 설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 개념을 사용하시면 요 풀이보다는 한 반으로 압축시킬 수는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또 그거에 맞는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 그 정도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푼다에 좀 초점 맞추시면 되겠고요. 18번 가봅니다. 자, 두 점을 꼭지점을 하는 정삼각형의 꼭지점 C좌표를 A, B라고 하자. 상수 A, B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적혈표면 한번 표현해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2,2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C가 한 곳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좋죠. 왜?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건 이등변 삼각형의 특성이거든요.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을 배울 때 이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정삼각형 또한 이들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만 붙었지 결국은 이등변 삼각형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두 점의 중점을 가지고 여기를 수직으로 지나는 녀석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요 길이가 있을 거예요. 요 길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요 길이는 반드시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정삼각형을 딱 그려 넣을 때 여기의 길이가 먼저 구해져요. 루트 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2라고 이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5에다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15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또한 여기가 루트 5였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2 루트 5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정보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것, 여기에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직각일 거고 여기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는 당연히 같습니다. 얘는 이제 마름모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 A, B의 좌표래요. A랑 B의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A, B의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사분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A, B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A랑 B를 곱한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현준아 A, B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직선의 방정식 안 쓸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안 쓸 거예요. 닮음 쓸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만. 얘네들은 닮음일까요? 아닐까요? 닮음일까요? 아닐까요? 닮음이에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A의 닮음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걸 쓴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수직이어서 그래요. 수직이어서.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여기의 좌표가 2,1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1이 되고요. 여기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자, 맞죠? 자, 그런데 요 길이가 루트 5라고 돼 있고요. 요 길이가 루트 15거든요. 그러면 자, 지은아, 얘하고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일까?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루트 15니까 닮은 비는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3 맞아요. 닮은 비가 1대 루트 3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냐면 여기가 루트 5랑 루트 15니까 루트 5로 나누면 1대 루트 3 이렇게 되죠.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러면 닮은 비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럼 있잖아.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얘랑 대응이니까 루트 3. 그럼 얘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2 루트 3이라는 좌표로 설정이 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이런 것들을 안 쓰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풀이가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1대 루트 3이네. 1이면 루트 3이고 2면 2 루트 3이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닮은 비 찾아내고 대응변의 길이 찾던 거 그 방법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좌표가 바로 뜨죠. 그래서 바로 따라서 연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닮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풀 겁니다. 닮음이 되지 않으면 자, 기울기부터 먼저 갈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건 뒤에 배우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x라고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 b가 됐어요. 그러면 자, a, b니까 실제로는 a, b 대신에 얘를 마이너스 2a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야 돼. 뭐? 이 점에서 어디?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루트 15라는 연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의 제곱의 요 값이 루트 15가 된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고 전개하셔서 5a의 제곱이 15가 됐다. a의 제곱은 3이 됐다. a는 풀마 루트 3이다. 그런데 저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해서 2 루트 3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풀이 자체가 더 길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푸는 게 해설지 버전의 정석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닮음을 썼다면 이런 계산 없이 여기가 루트 5인데 여기 루트 15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던 그림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직각일 때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등장하게 된다면 이건 그냥 보조선이에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라고 그냥 그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얘랑 얘는 무조건 닮음입니다. 왜냐? 직각 동그라미 x각. 그런데 얘네들이 더해서 90이죠. 근데 이쪽도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직각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90이기 때문에 여긴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닮음의 조건에 AA 닮음이라는 게 있죠.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입니다.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요 변과 요 변이 닮은 피의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빗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형태. 지금 요 그림 안에 이 그림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 제가 빨간색,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닮음으로 해서 연산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식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벌써 왜 오셨지? 오늘 오시던가요?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걸 떠올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 쓰라 그랬지? 하는데 자,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 직각이네. 맞다, 선생님이 이거 닮음이라 그랬지? 좋다고 풀어. 근데 여기가 직각이라는 표시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쵸? 여기가 직각이 아니면 얘네들이 닮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x를 썼던 거지 직각이 아니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닮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직각까지 들어왔을 때가 닮음이 되고요. 이거 정식 명칭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신다면 이 평면좌표나 아니면 이제 도형 사각형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아니면 직선과 직선의 수직일 때 푸는 문제들에서 활용도가 조금 있으니까 특히 이건 학교 시험보다는 모의고사에서 활용도가 좀 더 높은 그림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4번을 가봅니다. 자, 보면 이번에는 잠시만요. 보고. 자, 이거 잠깐만 보세요. 하고 27, 8 풀었어. 자, 보자. 외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심에 대한 설명인데 외심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중심의 좌표를 설정하고 세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로 분류해 가장 짜증나지만 그래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반드시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된 문제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들어온 이 문제인데 요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한 점이 또 있대요. 이때 AP, BP의 길이의 최소값은 무조건 AB의 뭐랑 똑같다? 길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거 구하면 웬만하면 답이 됩니다. 거의 90% 확률로 답이에요. 그 녀석이. 그러니까 막 말을 바꿀 거거든. 말을 막 그럴싸하게 포장할 거예요. 근데 모르겠잖아요. 그냥 AB 사이 거리 구하시면 90%는 답이에요. 확률이 9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학교 시험 90점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 변 사이 거리 구하시고요. 알겠으면 정확하게 푸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24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루트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 뭔가의 제곱이 들어있다.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 길이구나. 그냥 얘는 그냥 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간고사 파트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루트 안에 뭔가의 제곱과 뭔가의 제곱이 합의 형태가 있다. 무조건 길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이제 혼자 외롭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누구와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외롭게 얘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보자. 이건 여러분이 기동차게 알아보거든요. 아, x, y에서 2,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구나. 아, 기동차게 잘 알아.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뭐지? 왜 뭐가 없지? 뭐가 없지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애가 있었던 거죠. 원점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x, y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식을 딱 봤더니 선생님 여기 식 봤더니 지금 여기 x가 있긴 한데 y가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뭐 하나씩 다 붙어 있기는 해요. 구성을 보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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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맞죠? 그 말은 얘도 뭔가의 거리고 얘도 뭔가의 거리라는 거야. 근데 너무 친절하게 밑에 설명을 다 때려줬어. 봐봐. 얘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x, 0과 0,a 사이의 거리래. 근데 봐봐. 그럼 x, 0이니까 x에서 0을 뺀 거지. 그치? 그럼 0하고 a니까 뭐에서? a에서 0을 뺀 거 맞죠? 맞죠?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돼야 될까? 4 아니지. 풀마 4지.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풀마 4. 그런데 이찬이 이걸 봤어. 보고 말하는 거 맞지? 진짜 봤어? 그래, 봤다고 치자. 자, 그래서 4라고 대답을 한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이제 밑에 걸로 가볼게요. 자, 이 표현을 한번 보자. 자, 이것만 보자. 표현아. x좌표가 하나는 x고, 하나는 뭐야? 3, 그렇죠? x, 0부터 몇까지? 얘는 3이지. 얘는 3인 거 알겠지? 좋아. 두 번째 보자. 신성아. 얘는 분명히 이런 형태였을 거거든? 근데 하나가 이미 0이라고 세팅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럼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있었을까? 아, 이 바꾸나. 미안해. 여기 제곱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야. 그러면 C 자리에는 풀마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친절하게 여기 마이너스라고 설명해 줬어. 자, 이런 식이었던 거야. 이제 땡겨보자. 따라서 A는 여기 4였고 B는 3이었고 C는 마이너스 2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보자. 어쨌든 각각 A, B, C라고 한대요. 그리고 A, B를, A, C를, B, C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봐봐. A가 있는데 그 다음 B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요 사이에 A가 낑겨 있는 거야. 그치? 어딘가에 A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왜냐면 지금 A라는 점의 좌표 X를 지금 설정 안 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딘가에 낑겨 있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낑겨 있다고. 그런데 얘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앞에서 말하는 A, B, A, C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누구보다 B, C 다이렉트 연결하는 것보다 어때요? 길죠. 누가 봐도 얘가 얘보다 길잖아. 그 얘기를 한 거야. 따라서 B, C 사이의 거리인 ET가 A, B, B, C의 길이의 무엇이다? 최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뭘로 구해? B, C 사이의 거리 구하는데. 근데 우리 B하고 C의 좌표를 구해냈어. 그러니까 이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3하고 0이었으니까 3, 3은 9에다가 4하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6, 6에 36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게 D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45니까 얼마? 3 루트 5 이렇게 치면 되죠. 자, 그래서 A, B, C를 다 쓸게요. 4하고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3 루트 5를 썼으니까 답은 얼마다? 5 플러스 3 루트 5 이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셨나요? 24번 질문하신 현준아? 오케이. 자, 기억하자. 자, 그 다음 27, 8, 9였어요. 자, 볼게요. 지금 요 7, 8, 9번이 다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닌데 좀 슬픈 사실이 있어요. 현준아.
네. 27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뭐 얘라든지 얘는 그럴 수 있는데 27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다. 자, 이 규어가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냥 좌표 무시하고 그릴게요. 자, 0,0이고요. 그 다음에 A, B가 있대요. 좌표 무시하고 그린다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무시하면 또 그러나 있어 보이게 그려줘야지. 자, O 0,0 있어요. A 3,4가 있어요.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에서 요 전까지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P는 어디 있다고 했지? 자, 이틀 지났어요. P는 어디 있다고 했지? 자, 지우가 P는 어디 있다고 했지? 일단 다 이은 다음에 변에 그 가운데 수직선 그어서 만나는 수직선 아니에요. 이등분선. 아, 이등분선 아니에요. 이등분선. 아니에요. 아, 다 연결하는 건 맞아. 누구랑 누구를. 요렇게 연결하는 건 맞거든? 여기서 어디? 이 가운데를 뭐라고 불러? 교점. 교점. 수직이라고 누가 그래. 난 수직이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아, 너가 뭐랑 헷갈린 거냐면 요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제곱합과 제곱합은 같다. 그때는 얘가 수직이었어. 아, 이제 요거랑 헷갈린 것 같아. 좋아요. 자,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현준아? 어디서 본 거 같지? 너 세 번째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애들을 위해서 질문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길이 구해보자. 자, 요점에서 요점까지 거리. 현준아, 얼마? 루트 40. 루트 40.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40. 수를 더하면? 2루트 40. 정리하면? 4루트 10. 4분 몇 번? 이런 문제였어요. 까먹지 말자. 그쵸? 아, 까먹으면 틀려야지 뭐 어떡해. 기억력 테스트다. 그쵸? 자, 이음하고 풍문은 지금으로부터 며칠이야?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55일 남았습니다. 시험까지. 그쵸?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2달 버텨라. 왜냐면 이게 딱 중간고사 시험 이후에 여러분이 얘를 만날 일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도. 근데 딱 학교 시험에는 자꾸 나옵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머릿속에 쑤셔놓고 기억하세요. 내점해놓고 피해놓고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왜냐 생각해보면 돼. 우리가 얘하고 P하고 얘 사이의 거리는 P가 여기 있다고 치자. 이 거리보다 이 거리가 훨씬 짧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자, 또 이 거리보다 또 이 거리가 훨씬 짧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짧은 두 개의 변이 모였을 때가 가장 짧은 거라고 우리가 단정을 짓는 거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러려면 그들의 교점에 P가 위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28번 가봅니다. 당연히 외워놓으면